반짝이는 조명 아래 한 여직원이 고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린다. 그 순간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린다. 다은 씨, 이런 실수는 변명이 안 됩니다. 여긴 시골 마트가 아니에요. 고객들이 놀란 눈빛으로 둘을 바라본다. 그리고 매장 입구 유리병 너머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는 한 남자. 그날 이후 회사는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들, 정갈하게 정돈된 명품 매장들, 우아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매일 회사에 나가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일상을 보냈죠. 물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은아, 넌 집에만 있어도 돼. 내가 벌게.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뭔가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여보, 나도 일 좀 해보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아. 다은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시작된 구직 활동.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경력 단절 주부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떨어진 게 이 백화점 패션 매장 판매직이었어요. 면접 보던 날 담당자분이 물었죠. 판매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 대답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는 데만 10분이 걸렸죠. 남편이 뒤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긴장해? 면접도 아니고. 첫날인데 실수하면 어떡해. 괜찮아. 너 잘할 거야. 백화점에 도착해서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좁았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한소민 선임이었어요.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다은 씨 맞죠? 저 한소민이에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민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녀를 따라 매장으로 들어갔을 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일하게 될 곳은 3층에 있는 프리미엄 여성복 매장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은 모두 거울과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었죠. 옷걸이에 걸린 옷들은 하나같이 가격표만 봐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우와,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제 감탄에 소민 씨가 피식 웃었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익숙해지면 그냥 일터예요. 그때 매장 안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짙은 화장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입가에 미묘하게 걸린 미소. 그녀가 바로 오나영 매니저였습니다. 신입 직원이군요. 그녀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선임, 오늘 오픈 준비 다 됐어요? 아,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요? 거의는 안 된 거예요.
10시까지 7분 남았어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소민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매장 안쪽으로 뛰어갔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나영 매니저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윤다은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미소로 버티는 곳이 아니에요. 숫자로 버티는 곳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네. 대답은 크게 하세요. 손님들도 못 듣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매니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일단 한 선임 보조하면서 매장 시스템 익히세요. 내일부터는 혼자서도 기본은 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죠.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소민 씨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매니저님, 원래 좀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옷걸이를 정리하고 가격표를 확인했죠. 손님이 들어오면 소민 씨 옆에 붙어서 어떻게 응대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품 구경하시겠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몸짓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소민 씨와 함께 직원 식당에 갔어요. 쟁반을 들고 자리에 앉으니 그녀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은 씨, 첫날인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원래 체력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긴 체력 없으면 못 버텨요. 그녀의 말투에 뭔가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죠. 첫날이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겠지.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 오후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로 매장이 붐볐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옷을 정리하고 탈의실을 확인하고 포장을 도왔어요. 발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마감 시간이 다가올 무렵 매니저가 저를 불렀어요. 윤다은 씨, 오늘 첫날 어땠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날 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여긴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곳이죠. 신입이라고 봐주는 것도 처음 한 달까지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발은 욱신거렸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었죠. 어땠어? 응. 힘들긴 한데 재밌었어. 그래. 다행이다. 오늘 저녁은 내가 시켜줄게. 푹 쉬어.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할만해.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 반짝이는 백화점 조명 뒤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매장의 시스템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마감 후에는 매출 정상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판매한 상품들이 제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시스템을 잘못 입력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민 씨에게 물었죠. 선임님, 저 어제 코트 2벌 팔았는데
제 실적에는 한 벌만 잡혀 있어요. 소민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아,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왜요? 지금 물어보면 안 돼요? 쉿. 그냥 나중에.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소민 씨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백화점 옥상 휴게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은아, 너 매니저님이 실적 조정하는 거 알고 있어? 네. 실적 조정이요? 응. 신입들이 올린 실적 중에 좋은 거는 매니저님 이름으로 올라가.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 내가 분명히 판매한 건데 월말 정산 보면 절반도 안 돼 있고, 그럼 왜 아무도 항의 안 해요? 소민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항의? 누구한테? 매니저한테?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지옥이야. 온갖 트집 다 잡히고 결국 못 버티고 나가는 거지. 그럼 본사에 얘기하면 본사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이도경 차장이야. 그 사람이 오나영 매니저 뒷배거든. 같은 편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된 게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참는 거지. 적당히 일하고 월급 받고 버티는 거야. 소민 씨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오래 이런 환경에서 버텨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장을 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매니저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입력할 때마다 제 실적이 지워지는 건 아닐까 의심했죠. 손님에게 옷을 판매하고 계산대에 갈 때마다 이게 제 이름으로 남을까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니저가 저를 불렀어요. 다은 씨, 이번 달 실적 좀 잘 안 나오네요? 네. 저 이번 주에만 5건 팔았는데요. 여기 보세요. 3건이네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 3건만 찍혀 있었어요.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죠.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시스템이 틀릴 리가 있나요? 다은 씨가 제대로 입력 안 한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실적이 올라가요? 좀 더 집중해서 일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항변하고 싶었지만 소민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항의하면 지옥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회사가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남편은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다음 주 매장에 새로운 시즌 상품이 들어왔어요. 봄 신상 컬렉션이었죠.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들, 경쾌한 디자인의 스커트들.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실적을 올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죠. 어서 오세요. 새로 나온 봄 신상 구경하시겠어요? 어머, 이 블라우스 예쁘네요. 고객님 피부톤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그분은 탈의실에서 나와 거울을 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이거 살게요. 그리고 저 스커트도요. 감사합니다. 코디하시기 좋게 포장해 드릴게요. 제 첫 번째 큰 판매였어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저는 신이 나서 계산을 마치고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고객님, 다음에도 들러주세요. 고마워요. 당신 친절하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날 저녁 실적을 확인하니 그 판매건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매니저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죠. 소민 씨가 옆에서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맞지? 이게 여기야.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실적 좋은 건 다 가져가는 거지. 그래야 매니저가 인센티브 받고 본사에 잘 보이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린 그냥 일꾼이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열심히 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계속해서 제 실적을 가져갔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 무거웠고 매장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소민 씨가 어느 날 말했어요. 다은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 억지로 버티지 마.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리고 제 삶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곧 터질 거라는 걸. 월요일 아침 매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고 소민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늘 본사에서 이도경 차장님 나오신대. 소민 씨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줬어요. 이도경 차장님이요? 응, 분기별 매장 실사 나오시는 날이거든. 오늘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매니저가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차장님 오시는 거 다들 알죠? 매장 청결 상태, 직원 복장, 고객 응대, 전부 완벽해야 해요. 특히 그녀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다은 씨, 오늘은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제가요? 신입이 제일 문제 일으키기 쉬우니까. 최대한 조용히 실수 없이 일해요. 괜히 나섰다가 매장 평가 깎이면 안 되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저만 콕 집어 말하다니. 소민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줬지만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오전 11시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매장에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차가운 인상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이도경 차장이었습니다. 오, 차장님, 오셨어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죠. 매장 상태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는요? 여기 있습니다. 저희 매장 이번 달 목표 달성률 115% 찍었어요. 좋네요. 오 매니저 역시 실력 있어. 저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속이 뒤틀렸어요. 115%라. 그중 얼마가 우리 실적인데. 차장이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진열 상태를 확인하고 재고실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복장을 체크했죠.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구석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매장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 손님이 들어오셨죠. 저기요, 지난주에 여기서 산 코트 있잖아요. 소민 씨가 다가갔어요. 네, 고객님. 무슨 문제 있으셨어요? 교환하고 싶어서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러시군요. 교환은 일주일 이내라서 가능하세요. 다른 색상 보여드릴까요? 저는 손님을 응대하는 소민 씨 옆에서 보조하며 다른 색상의 코트를 가져왔어요. 손님이 고르시는 동안 매니저와 차장은 계속 뭔가를 체크하고 있었죠. 이 색으로 할게요.
그런데 포장이 좀 엉성하게 되어 있네요. 손님이 가져온 코트를 보니 정말 포장이 깔끔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난주 바쁜 시간에 급하게 포장한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대로 다시 포장해 드릴게요. 제가 코트를 받아 포장대로 가려는 순간 매니저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잠깐만요, 고객님. 매니저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편하셨죠? 네, 좀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신입 직원이 아직 감을 못 잡아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매니저가 손님 앞에서, 그것도 본사 차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를 지목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제 말을 끊었죠. 다은 씨,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고객님께 사과부터 하세요. 하지만, 사과요. 손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와 매니저를 번갈아 봤어요. 차장도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어요. 손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빨리 교환을 마치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환을 마치고 손님이 나간 후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은 씨, 사무실로 와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매니저를 따라갔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차장님 계신 날 이런 식으로 일할 거예요? 매장 평가 다 깎일 뻔했잖아요. 하지만 매니저님, 그 포장은 제가. 그게 중요해요? 손님이 불편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입이면 모든 책임을 져야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몰랐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장 밖 유리병 너머 한 남자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죠. 장태준 부회장. 그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현장 순찰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방금 목격한 것은 자신의 며느리가 부당하게 질책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군. 그날 이후 회사는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물었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했어라고 말하면 남편은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모르는 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이 모든 걸 바꾼 날이었어요. 시아버님, 아니 장태준 부회장님은 그날 밤 회사로 돌아가셨대요. 집무실에 앉아서 비서실장을 불러 단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청담점 3층 여성복 매장, 지난 6개월 내부 평가 자료 전부 가져오세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호로 물었대요.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확인할 게 있어요. 조용히 준비해 주세요. 그날 밤 부회장님은 혼자서 자료들을 검토하셨다고 해요. 매출 보고서, 직원 평가서, 고객 컴플레인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난 3개월간의 매장 CCTV 영상. 영상을 보시던 부회장님은 손을 멈추셨대요.
화면에는 제가 혼자서 오픈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매장을 청소하고 진열을 정리하고 가격표를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무너진 표정으로 샌드위치를 먹는 장면. 부회장님이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셨다고 해요.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부회장님, 혹시 저 직원을 아십니까? 우리 며느리예요. 네, 제 아들 장민준의 아내입니다. 윤다은. 비서실장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대요. 부회장님의 며느리가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죠. 부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며느리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병들었어요. 조직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조용히, 철저히. 공식 감사로 만들면 증거를 숨길 테니까. 그날 밤 부회장님은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셨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강주혁 팀장. 인사팀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공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부회장님은 그에게 비밀 임무를 주셨답니다. 한편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음 날도 출근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너무 억울했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니 소민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다은아, 어제 괜찮았어? 응. 뭐?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아니야, 언니 잘못 아니잖아.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사팀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이도경 차장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였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렵한 인상의 그는 매장을 둘러보더니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팀 강주혁 팀장입니다. 매장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매니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무슨 확인이요? 차장님한테는 보고 다 드렸는데. 아, 그냥 정례 점검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분들 개별 면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강 팀장은 우리를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시작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윤다은 씨 맞죠? 편하게 앉으세요. 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정도 됐습니다.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괜찮습니다. 배울 게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강 팀장이 제 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혹시 실적 관리나 업무 분담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일까? 저는 신입이니까요. 당연히 많이 배워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소민 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물어봐? 그냥 일하면서 어떤지 물어보더라. 나도 그래. 근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은아, 오늘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매장 확인해 보셨나 봐.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님이 아셨어? 응. 근데 자세한 건 안 물어보시고 그냥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만 하시더라.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아셨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부회장님 집무실에서는 회의가 열렸대요. 강주혁 팀장이 중간 보고를 하러 온 거죠. 부회장님,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실적 조작은 기본이고 인센티브 차등, 지급, 신입 직원 부당 업무 배분, 심지어 교육비 유용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부회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대요. 증거는 확보했나요? 3년치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일주일이면 완벽한 보고서 나옵니다. 좋아요. 그럼 그때 회의를 소집하죠. 관련자 전원 참석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출근했고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죠.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매장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민 씨가 급하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다은아, 오늘 본사에서 긴급 회의 있대. 회의? 무슨 회의? 몰라. 근데 매니저 표정 봐. 완전 굳어 있어. 정말로 오나영 매니저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긴장한 듯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죠. 오전 10시쯤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바로 갑니다. 그녀가 급하게 매장을 나서며 소민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없는 동안 매장 잘 봐요. 실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가 나간 후 매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소민 씨와 저는 말없이 일을 했지만 둘 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 시각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날 회의는 회사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답니다. 회의실에는 장태준 부회장님을 비롯해 인사 담당 임원, 오나영 매니저, 이도경 차장, 그리고 강주혁 팀장이 참석했어요. 부회장님이 회의를 시작하셨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청담점 3층 여성복 매장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나영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대요. 이도경 차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강 팀장, 보고 시작하세요. 네, 부회장님. 강주혁 팀장이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답니다. 청담점 여성복 매장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지난 일주일간 해당 매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첫째, 실적 조작입니다. 신입 및 일반 직원이 달성한 판매 실적 중 고액건을 매니저 명의로 변경한 사례가 지난 6개월간 총 47건 발견되었습니다. 오나영 매니저가 입을 열었대요. 그건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로 설명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모든 변경이 마감 시간 이후 매니저 권한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강 팀장이 냉정하게 답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둘째, 인센티브 차등 지급입니다. 실제 판매 실적과 인센티브 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윤다은 사원의 경우 제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대요. 실제 판매액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어야 할 금액이 230만 원인데 실제로는 70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부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답니다. 나머지 16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매니저 명의로 지급되었습니다.
오나영 매니저가 벌떡 일어섰대요. 이건 모함입니다. 차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도경 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도 이미 자신이 곤란한 입장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강 팀장이 계속 보고를 이어갔어요. 셋째, 부당한 업무 배분입니다. CCTV 분석 결과 신입 직원이 오픈 준비의 80%, 마감, 정리의 70%를 혼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대요. 제가 혼자서 매장을 청소하고 진열을 정리하고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모습. 그 뒤로 매니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이건 업무 분담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착취입니다. 부회장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대요. 넷째, 교육비 유용입니다. 직원 교육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이 실제 교육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음 분기로 2월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 매니저, 당신 개인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같은 금액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더군요. 오나영 매니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대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이도경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부회장님, 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차장님, 부회장님이 그의 말을 끊으셨어요. 당신은 분기마다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고 넘어간 게 아니라 알고도 묵인한 거죠. 그건 강 팀장, 이 차장과 오 매니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나요? 네. 두 사람은 10년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기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의 승진을 도왔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대요. 한편 매장에서는 저와 소민 씨가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는데도 매니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회의가 이렇게 오래 걸려? 소민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혹시 무슨 큰일이? 모르겠어. 근데 뭔가 심상치 않아. 오후 3시쯤 소민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인사팀에서 온 공지였죠. 다은아, 이것 좀 봐. 저는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긴급 공지 청담점 여성복 매장 관련 인사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인사 조치? 무슨? 그때 매장 전화가 울렸어요. 소민 씨가 받았죠. 네, 청담점 여성복 매장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누구야? 인사팀에서. 우리 둘 다 본사로 오래. 우리가? 왜? 모르겠어. 그냥 오래. 우리는 급히 임시 휴무 팻말을 걸고 본사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회의실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강주혁 팀장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어요. 윤다은 씨, 한소민 씨, 들어오세요. 저희가 무슨 일로?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커다란 테이블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나영 매니저, 이도경 차장, 그리고 시아버님, 장태준 부회장님이 계셨어요. 아버님,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부회장님은 저를 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다은 씨, 소민 씨 앉으세요. 강주혁 팀장이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나영 매니저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이도경 차장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담점 여성복 매장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입니다. 다은 씨, 소민 씨, 두 분은 피해자이자 중요한 증인이에요. 저희가 증인이요? 소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동안 매장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강 팀장이 화면을 켰어요. 거기에는 지난 6개월간의 실적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민 씨, 이 자료를 보시면 당신의 실제 판매 실적과 보고된 실적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민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나요? 보고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고요. 부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소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오나영 매니저를 향했죠. 부회장님이 매니저를 바라봤어요. 오 매니저,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오나영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매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사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직원들의 실적을 가로챘다는 겁니까? 가로챈 게 아니라 재배분한 겁니다. 매니저인 제가 실적이 좋아야 매장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건 당신의 판단이고 변명입니다.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직원을 착취해서 올린 성과는 성과가 아닙니다. 숫자에 불과해요.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제가 손님 앞에서 질책당하는 장면이었어요. 지난주 이도경 차장이 매장에 왔을 때 그 일, 오나영 매니저가 고객 앞에서 저를 신입이라며 질책하던 바로 그 순간, 영상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다시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직원 교육입니까? 인격 파괴입니까?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성과는 숫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부회장님이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폭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저 직원 윤다은 씨는 제 며느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도경 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오나영 매니저는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회장님, 그게 이도경 차장이 더듬거렸어요. 며느리라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문제예요. 부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회사는 브랜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을 짓밟고 올린 성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왜 시아버님을 존경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분은 단순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이 강주혁 팀장을 보셨어요. 강 팀장, 인사조치안 발표하세요. 네, 부회장님. 강 팀장이 서류를 들었어요. 오나영 매니저는 전 직책에서 즉시 해임되며 내부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나영 매니저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죠. 이도경 차장은 관리감독 소홀 및 직권 남용으로 직무정지 3개월, 강등 조치됩니다. 이도경 차장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강주혁 팀장은 이번 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설되는 인사개혁본부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 팀장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윤다은 사원은 우수 사원으로 표창하며 고객 케어팀으로 발령합니다. 한소민 사원은 청담점 여성복 매장 책임 매니저로 승진 발령합니다. 네. 소민 씨와 저는 동시에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부당한 일을 참고 버틴 것도 용기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사의 책임입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나고 부회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다은 씨, 미안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죠? 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네, 아버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복도에서 소민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다은아,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응, 언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게 해방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그동안 말 못해서.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고생했어, 다은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회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니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인사혁신 추진 및 직원 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건. 클릭해서 읽어보니 우리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 전 직원에게 공개된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죠. 다은아, 봤어? 소민 씨, 아니, 이제는 소민 매니저가 되신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응, 언니. 이렇게까지 공개될 줄 몰랐어. 부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래. 그날 오후 저는 개인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고객 케어팀으로 출근하게 되니까요. 3층 여성복 매장에서 보낸 2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민 언니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죠. 다은아, 잠깐.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제가 판매했던 그 우아한 40대 고객님이었습니다. 아, 고객님. 어떻게? 소문 들었어요. 당신이 다른 부서로 간다고요? 네, 내일부터 본사 고객 케어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그날 당신이 억울하게 혼나는 거 보고 마음 아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객님, 여기서 일하는 동안 당신한테 옷 살 때가 제일 기분 좋았어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새 부서에서도 잘하실 거예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가신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전 매장 매니저들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강주혁 본부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매장에 새로운 실적 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각 직원의 판매 실적은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송되며 임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매니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죠. 또한 분기별로 익명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니저 평가에 반영합니다.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이 좋은 매장에는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한 매니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실적보다 직원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강 본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착취해서 올린 실적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성과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청담점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오나영은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그녀는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신입 때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고객들에게 친절했죠. 그런데 매니저가 되고 실적 압박이 시작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살아남는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죠. 나도 피해자였을까? 아니에요. 그건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피해자였다 해도 다른 직원들을 착취한 건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죠.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그녀는 답장을 쓸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잘렸다고?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이도경 차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3개월 직무 정지와 강등. 거의 15년 만에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매니저가 한 일인데. 아니야. 나도 알았어. 알면서 모른 척 했지. 오나영이 실적 잘 올려주니까 편했거든. 그래도 이게 대가야. 당연한 거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뒤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적어도 인정은 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전 직원 조회가 있었어요. 장태준 부회장님이 직접 나서신 자리였습니다. 지난주 청담점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 회사는 숫자만으로 평가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 어떤 직급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일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치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조회가 끝나고 소민 매니저가 저를 찾아왔어요. 다은아, 고마워. 왜? 내가 버텨줘서. 내가 없었으면 나도 계속 그냥 참고 살았을 거야. 언니도 고마워. 언니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줬어요. 세부서 가서도 잘하자. 응, 언니도. 이제 매니저잖아. 멋진 리더 되길 바랄게. 걱정 마. 나는 절대 오나영 같은 매니저는 안 될 거야. 소민 매니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녀는 정말로 좋은 리더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첫 출근 날 제가 스스로에게 쓴 메모였죠. 윤다은,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 글씨를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저는 몰랐죠.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멋진 결말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지갑에 넣었어요.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퇴근길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축하해, 다은아.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응. 근데 여보, 나 걱정 많이 했지? 당연하지. 근데 넌 강한 사람이야. 믿었어.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이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온다는 것을요. 세부서 첫 출근 날,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본사 7층, 고객 케어팀. 문패를 보니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보였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웃으며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윤다은입니다. 어머, 소문 들었어요. 저 박지연이에요. 여기 팀장. 편하게 지연 언니라고 불러요. 네, 언니. 잘 부탁드려요. 지연 언니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나영 매니저와는 천지 차이였죠.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팀원들을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은 씨, 여기는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부서예요.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도 큰 곳이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시스템 교육부터 받고 오후에는 실제 상담 케이스 같이 들어볼까요? 그날 하루는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객 상담 시스템을 배우고 다양한 케이스를 공부하고 선배들의 상담을 옆에서 지켜봤죠. 고객님, 불편하셨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선배의 상담을 들으며 저는 배웠어요.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하는 법을요. 일주일이 지나고 지연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다은 씨, 다음 주부터 신입 직원 교육 있거든요. 같이 해볼래요? 제가요? 저도 이제 막 배우는 중인데. 그래서 더 좋아요. 신입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다은 씨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신입의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간절함을 저만큼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15명의 새 얼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2달 전에 저 같았어요. 지연 언니가 먼저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선배를 모셨어요. 윤다은 사원인데 여러분과 똑같이 신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죠. 제가 앞으로 나가자 신입 직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객 케어팀 윤다은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예전과 달랐죠. 저도 여러분처럼 몇 달 전까지 신입이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힘든 일도 겪었죠.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신입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를 존중하는 일은 고객을 대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동료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돼요.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선배님, 혹시 힘들 때는 어떻게 버텼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죠. 주변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 내서 손을 내밀면 돼요. 교육이 끝나고 몇몇 신입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질문 있는데요. 저도요. 고객 응대할 때 말이에요.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주며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날 오후 교육장 뒤편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태준 부회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서서 제가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계셨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저기 계셨습니까? 강주혁 본부장이 다가왔어요. 응, 우리 며느리 보러 왔지. 잘하고 있네요. 신입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이제 회사가,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진짜 자리를 찾았구나. 부회장님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였죠. 퇴근 시간, 저는 사물함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의 긴장감, 신입 직원들에게 강의할 때의 떨림, 그리고 그들의 고마운 인사. 다은 씨, 수고했어요. 지연 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도 수고하셨어요. 밖으로 나가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백화점 유리벽에 석양이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2달 전 이 건물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기억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던 그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첫 강의 어땠어? 자축하는 의미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오늘 내가 쏠게. 이제 나도 당당한 직장인이니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윤다은, 넌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새로운 시작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제 안에는 단단한 용기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직원 권익보호 한라인 개설 및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회사는 변하고 있었어요. 청담점 사건 이후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작지만 의미 있는 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민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은아, 우리 매장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어. 다들 웃으면서 일해. 이게 진짜 일터구나 싶더라. 다행이다, 언니. 언니가 잘 이끌어주고 있는 거야. 우리 덕분이지. 우리가 용기 냈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화점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건물,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겠죠. 그들 중에는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